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팀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씩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이제 무료 소통방 열립니다. 자, 다들 의기소침해 계시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좋은 기회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살아나는 것도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찍고 들어오는 건데 각 섹터 테마 대상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라.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전공정 관련해서 종목들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메가 프로젝트 테마가 오늘 보니까 새끼를 쳐서 이제 파생이 돼서 계속 확장선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했던 삼성리스 ETF 관련했던 부분들만 조금 조정만 잘 견적을 받는다면 충분히 섹터들의 또 수급이 저평가돼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으로는 또 수요일이죠. 기법 강의도 진행할 거고, 아직까지는 그게 좀 충격파가 있어요. 여전히 좀 남아있거든요. 뭐 여전히 그게 삼성리스 ETF 때문에 장중에 지수 등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등락폭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나오는 이런 분들도 아직은 우리가 이게 들고 있기가 불안정하니 수익 들어오면 많이 파시고요. 파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ETF의 거래대금이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프리마켓 때 이제 애프터 넥스트장이죠. 넥스트 시장에서 주가가 등락폭이 빠르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저녁에 MTN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오늘 저녁이죠. 한 7시 40분에 또 방송을 진행하니까 오셔서 지금 이제 나중에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시장 분위기도 점진적인 주가 상승세 흐름도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 분위기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 조금 살펴보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기술주 급등의 상승 마감, 다우 최고치 갱신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미국 시장도 반도체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때 급등해서 마감을 좀 했어요. 자, 그리고 미국 매그니티 세븐도 3,400조 사라졌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매그니티 세븐 회사들 중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만큼 반도체 섹터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는 우상향으로 계속 사상 최고치로 넘어가죠. 우리나라 시장은 온리 반도체만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그죠? 여기서 반도체 종목들이 뭐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작살나게 빠지죠. 왜?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미국은 매그니티 세븐이 떨어지더라도 반도체가 올라간 만큼 이제 전체적인 시장 캐파가 커지는 거죠.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달 우리나라 시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7월 7일날 코스닥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7월 1일, 3일까지 해서 나오고 있고, 7월 7일날 삼성전자 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역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7월 10일날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 SK 하이닉스 ADR 상장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결과물이 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13일날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 블랙록 한국 대만 주식 투자액 하향, AI 쏠림의 리스크다. 대만도 우리나라만큼 뭐 TSMC에 몰빵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만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 직격탄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되잖아요. 조선, 전력, 뭐 그죠? 원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있는 기업이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다른 섹터들도 캐파를 좀 키워서 우리가 좀 파이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에 들어서 원전 섹터를 비롯해 전력 섹터도 너무 많이 빠졌다, 그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오늘 해남 AI 센터,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건설 관련 종목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가도 우리만 저희 주식하는 사람도 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 하시는 분, 관련된 종목의 동종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게 문제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도 이게 이제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돈이 이제 거의 블랙홀처럼 빨려 가거든요, 이렇게. 블랙처럼 빨려 가요. 이게 거래대금이 84조입니다. 다른 ETF 상품들이 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뭐 원전, 뭐 조선 ETF, 원전 ETF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패키지 묶였던 것도 주가가 박살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전력 설비 가는 애들도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죠. 그죠? 전력 설비에도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많이 좋아 전력 설비지, 이 전력 설비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진짜 많이 떨어졌죠? 저번 주 대비해서 보면 심각하게 떨어진 거예요. 전력 설비도. 전력 설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력 설비는 그게 현대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이 들고 있잖아요. LS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이것도 수급이 다 들어오고, 오늘 재료가 터지면서 어떤 이슈가 나왔느냐. 역시나 뭐 대원전선, 상가는 선도전기 이런 애들이 올라가잖아요. 선도전기, 대원전선 뭐 이런 애들 올라가거든요. KBI 메탈 이런 애들이 상가로 올라가면서 급등하는데, 역시 바닥권에 따른 수급이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고, 역시나 뭐 재룡전기 뭐 이런 애들, 뭐 일진전기 이런 애들 보면 저기 위에서부터 떨어졌던 하락세가 겁나 많이 떨어졌어요. 15만원 있던 애가 6만원 다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져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1조 2천억 정도 유증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는데, 뭐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2차전 좀 떨어지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프리미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스탠다드, 그 다음 관리 종목 이렇게 승강제 도입안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증시는 우리가 ETF도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정책으로 계속 이상은 건드는데요. 그냥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하려고 하면 기관들 공매도 못 때리게 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도 주가를 잘 올라가려고 하면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외국인한테 계속 보여줘야 돼요. 자기들이 돌려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면 거래소 이전도 막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 규제도 그렇게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저가주나 부실주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상장 폐지를 하는 것은 되게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의 실적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네이버나 이런 애들도 원래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다음 네이버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코스닥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땐 별로 반대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 원전 20기 전력 든다 뭐 얘기 나오는데, 역시나 데이터 센터 짓고 공장 지으려고 하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웃긴 게, 지금 전력 설비 종목들만 좀 먼저 들어오는 케이스죠.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신재생 에너지 만들 거다. 그래서 SK 이터니스가 계속 올라갔고, 풍력주, 태양광 이런 애들 올라갔죠. 원전이 제일 좋다. 원전 섹터들도 이슈 뉴스만 딱 터진다면 다시 한 번 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초점 종목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드리긴 했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원전 종목에서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는 우리기술이나 보성파워텍이나 이런 애들이 좀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등도 빨리 들어오겠죠. 대신 그러려고 하면 삼전닉스와 칠형제들이 주가가 수급이 덜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예상했던 대로 되고 있습니다. 비토개미들 강제 총산, 속출, 6월달에 반대 매매만 1조 돌파했다. 1조 돌파하면 뭐합니까? 또 1조가 다른 데서 빚내가 사람들 사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심한 등락이에요. 그래도 어저께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서 어제 좀, 그죠? 어제 조금 시장이 조금 소강 형태를 받고, 이제 어저께 좀 움직였잖아요. 그지? 반도체부터 시작, 반도체 소비장밖에 안 갔잖아요. 6월 30일 날 신용이 얼마 됐냐? 고객 탁금도 빠졌으네요. 121조 6천억입니다. 야, 고객 탁금이 좀 많이 빠졌네요. 10조 8천억이 빠졌네요. 그리고 신용융자도 좀 빠졌습니다. 4,780억이 빠져서 37조 3,28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융자도 빠지긴 했는데 한 4,800억, 약 4,800억 안 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진 것만큼 고객 탁도 빠져서 그렇게 좋은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안 맞노카니. 자,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리밸런싱 첫날에 연금이 2천억 던졌다. 예, 삼전이나 SK 스퀘어는 순매도 행렬이다. 뭐 어차피 이것도 실적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개인적 입장에서는 잡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사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고평가 되어 있느냐, 저평가 되어 있느냐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가 뭐 32만원, 33만원까지 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25만원짜리 실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럼 좀 조정받다가 다시 3분기쯤에 또 따라잡아서 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삼전닉스는 뭐 그런 큰 걱정은 없고요. 빨리 가는 속도가 문제고, 그 속도를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삼전닉스 레버리지 관련해가 주가가 움직인 거라서.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정상되면 웬만한 섹터들 다 들어옵니다.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전력 설비 이런 거 물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LS 일렉트로닉 뭐 예를 들어 세명전기 이런 거 물렸어요. 세용전기 물렸어요. 이거 물렸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50%예요. 다시 이만큼 가려고 하면 지금 5만원째 100%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 비슷비슷해요.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질 종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삼전일서 조용하니까 여전히 수급이 도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7월 1만 피 제도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시장에 돈이 퍼져야, 그래야지만 이제 이제 증권주도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또 나머지 섹터가 커져야지만 내년에 또 삼전닉스가 또 치고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캐파 자체를 또 이끌어가죠. 삼전닉스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고,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장 마감 때 이제 저녁에 또 이제 기법 가니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지금 증시가, 지금 앞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삼전닉스와 플러스 이제 칠형제, 플러스 이제 ETF, 단일 ETF, 이 애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장중에 이제 등락이 생기거든요. 오전장에는 오늘 보셨죠? 아침 9시 뭐 이렇게 10시 딱 보이는데 아침에 번개불처럼 와 돌아서 빠지는 거 보셨죠? 특히 원익 IPX. 저희가 혹시 좀 들고 계신 분은 18만원 정도에 좀 많이 파시고 좀 들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10시 되니까 와 떨어져요. 등락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도 일부 대형주에서도 주가가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요. 일단 그래서 삼전닉스 플러스 칠형제 단일 ETF 종목들 여전히 이제 장중 등락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 흐름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조금 이제 앞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여진, 우리가 볼 때 조금의 어떤 충격파가 조금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단기 종목 수익 나오면 꼭 챙겨가시면서 조금씩 이제 시장에 적응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이게 지금 현 시장의 주도주가 메가 프로젝트거든요. 메가 프로젝트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S급 테마로 급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우리가 각 정권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임기 초반에 갑작스럽게 테마가 붙거든요. 이게 뜻하지 않는 테마가 붙어요. 원래 초기에 정책이나 이런 이슈 뉴스가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붙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갑작스럽게 지금 본의 아니게 기업이나 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MB처럼 이제 4대강 계속 4대강 끝까지 4대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뭐 한중 FTA,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역시나 뭐 1년 지나고 뭐 대북 뭐 이런 것들이 붙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도 1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메가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이게 이게 뭐냐면 S급 테마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기초로 만들어서 다음 정권에서 이제 그 캐파를 키워가지고 토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만큼.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투자는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앞으로 건전하면서 앞으로 이제 나라 살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S급 테마예요. 그 S급 테마가 왜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이 S급 테마는 보통 움직이면 3개월 정도 가거든요. 길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도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게 이 S급 테마 안에 계속 쪼개지거든요.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계속 생겨요. 화수분처럼. 그래서 이제 요 S급 테마도 중요한 게 뭐다? 기관들도 같이 개입해서 들어와야 더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메가 프로젝트 테마가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볼 때 부동산 테마들이 붙죠. 부동산 테마. 맞지? 부동산만, 일단 당연히 메가 프로젝트 진행하니 그쪽에 부동산 있는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테마들이 좀 많이 붙었고, 그 다음에 뭐가 붙었냐? 갑자기 부동산 말씀 되겠습니까? 전력이 들어오죠. 오늘 전력 테마 붙었죠. 그죠? 전력만 들어오나? 막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짓고 이래야 되니까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그쵸? 땅 파야 되고 건설해야 되잖아요. 내수시장 살리기에는 건설주만큼 좋은 거 없거든요. 건설. 이게 들어왔죠? 그래,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재 관련 종목이 들어오겠죠. 뭐, 시멘트나, 시멘트나, 이런 거, 뭐, 철강이나, 뭐, 이런 거 들어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 붙으면, 나중에 이쪽에 관련해서 도로도 넓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갑자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전력이 필요하면 또 에너지도 들어오죠, 에너지. 지금도 들어왔죠. 신재생 에너지에서 SK 이터니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풍력도 태양광도 들어오긴 하는데 그거하고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소형 원중 모듈을 다시 또 지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게 S급 테마에서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데이터 짓는 뭐 건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투자, 뭐 데이터 센터 짓는데 뭐 삼성에서 뭐 하겠다, SK에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삼성에서 하면 삼성 SDS.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모든 역량이 다 메가 프로젝트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메가 프로젝트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부동산 섹터와 전력으로 좀 엮여서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데 이거 말고 진짜 과연 이 정부에서 강하게 진짜 섹터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지금 있을까? 지금 이제 어쨌든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삼성과 SK에서 뭐 거의 한 2,500조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하죠. 엄청난 투자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돈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금 데이터 센터 짓고, 그러면 또 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뭐 용인에 이제 반도체 빨리 짓고, 그리고 정비도 빨리 납품하고 다시 또 이래 호남 지역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어디? 그래서 뭘 보라고 했어요? 전공정 보랬죠. 전공정. 빨리 시작되니까 전공정. 전공정 오늘 대장 누가 했다? 주성 엔지니어링. 증착 장비 종목 중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정 섹터들이 강해 올라갔고, 그 다음에 PSK. 제가 방송에서 한 4인방 얘기 드렸잖아요. PSK. 그죠? 그 다음에 PSK 홀딩스. 그 다음에 원익 IPX. 맞죠? 그 다음에 유진테크. 그 다음에 이제 테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증착 장비 업종 중에 하나니까. 웨이퍼 관련 종목이고. 이게 다 올라갔잖아요. 저번 한 3주 전부터 얘기해 드렸어요. 3주 전부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어쨌든 메가 프로젝트랑 연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이게 오늘 초기 인지를 한번 봐야 되긴 한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삼전닉스의 ETF만 아니라면 충분하게 장세의 테마가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잠깐 네 번째죠.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정책인데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에 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우리가 종류가 많이 없잖아요. 2차전지, 제약바이오, 제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도 있죠. 로봇주도 지금 다시 돌아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의 어떤 수급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 캐파가 커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게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삼전닉스와 형제들 이런 애들이 수급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처럼 막 크게 등락만 없으면 충분히 시장은 다른 섹터들까지도 낙폭과대로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관심 있게 꼭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섹터로는 역시나 제가 볼 때 반도체 소부장. 이 반도체 소부장인데 이제 지금 알죠? 반도체 소부장인데 지금은 전공정으로 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5월달에 급락하기 전에 뭐가 급등했습니까? PCB 관련해도 올라갔죠? PCB. 그지? FG, BGA. 그죠? FC, BGA 테마. 그 다음에 MLCC 테마. MLCC 관련해서도 이미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LG 에너텍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실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존에 했던 전공정 테마 타기 전에 이 친구들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 중에 하나 잡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냐면, 깐부 테마도 있잖아요. 이제 깐부 테마들도 결국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가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짓고 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조금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들어오는 거죠. 삼성 SDS 20만원이야. 또 수급 좀 들어갔거든요. 이런 애들도 그냥 시장만 괜찮으면 거저 먹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게 단기 시세가 크게 급등할지는 모르겠지만 20표 언저리 좀 지지 여부 보이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솔직히 네이버보다는 삼성 SDS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 보는 거 지금 어쨌든 SK는 SK텔레콤 이런 애들도 지금 이제 제차 20에 안착하면 다시 한번 보셔도 좋다. 이런 애들이 나중에 저 뭐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LS 일렉트로닉 같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LS 일렉트로닉처럼 이렇게 들어와요. 떨어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외봉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역해당 솔주형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금 쌍바닥 찍고 이렇게 들어오거나, 대부분 다 지금 쌍바닥 찍고 움직이려 하거든요. 이게 딱 쌍바닥이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W자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장세가 조금씩 삼전익스만 수급이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삼전익스가 가지만한 거 아니죠. 실적에 맞게끔 천천히 오랫동안 실적에 반영돼서 가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뭐 늦게 가라는 얘기 한 적은 없어요. 빨리 가라는 적은 없어요. 천천히 가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이번 주까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익스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급부상할 수 있다.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력, 에너지, 건설, 이거 다 따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우리가 볼 때 남아통원 이런 거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남아통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상가 계속 갔어요. 남아통원. 여기. 요날 샀다 했거든. 이거 봐봐. 100%도 100%. 100%. 내일 들어 100%거든, 100%. 이거 4,900원 샀으니까 뭐 100%겠지. 네. 안 그래요? 10,000원 넘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수급은 나온 거고. 그래서 뭐 서산이나 이런 거 상이 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보해양조 이런 것처럼 이게 종목들이 낙폭과대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조금 체크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짓는다고 소형 건설주 애들 뭐 들어왔거든요. 그쪽에서 조금씩 체크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를 살리기에는 건설주만큼 좋은 거 없다. 내수시장 살리기에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되게 얼어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수시장 살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내일 첫 번째 종목으로 뭘 드리냐면, 유진기업 드리겠습니다, 유진기업. 자, 이 유진기업도 제가 며칠 전에 유진기업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어저께 종가가, 이게 플러스 3% 끝나고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9% 밀었거든요. 시가과 정가 주가를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종가에 샀다고 해서 이틀 전에 종가에 샀다 치자고요. 종가에 샀다 치잔 말이에요. 종가에 사서 들고 있는데 다음날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9%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고 있죠. 이틀 연속으로 종가 저가를 끝났는데, 그 반대로 여기서 추계했던 사람들은 들고 있으면 마이너스 15% 손실 중이에요. 그게 오늘 급등해서 상가 간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올라간 이유도 이제 데이터 센터 이 짓는다는 소식으로 550조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소식으로 소형 건설주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 건설주에도 등록 보면 아무 종목 간 거 아니거든요. 사모개발. 내가 그저께도 또 사모개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도 못 들고 있어요. 이틀 연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떨어져 쉽게 시세 받아주고 10% 빠졌으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마이너스 20% 손실 중에 들고 있는 거거든요. 못 들고 있다고, 이게. 상가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추세가 깨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라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일성건설. 쉽게 들어오지는 않았죠, 이것도. 다 보면 힘들게 들어요. 상가 가서 들어온 거지. 상가 가니까 들고 있어요. 하기가 쉽지가 않은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형 건설주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 삼성건설, 동신건설, 대표적인 거죠. 상지건설, 특히나 이재명 정권에서 인맥주로 한때 급등했던 애들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유진기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 이것도 이제 내일 한번 섹터 체크해보고 아래꼬리 눈리목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공격적으로 담아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내일 좀 떨어지게 되면 한 4,300원 정도 좀 잡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유진테크를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유진테크는 이것도 제가 앞전에 우리가 여기서 추천드리려다 말았던 애라고 얘기했지. 유진테크. 나중에 제가 이 유진테크 급등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PSK 홀딩스 우리가 들고 있거든요. 이게 PSK 홀딩스가 유진테크처럼 급등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 추천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조정받고 다시 다시 가거든요. 이게 유진테크가 그래요. 앞전에. 그래서 유진테크도 우리가 보면 웨이퍼 관련된 종목 있고 전공장 관련 종목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급등한 거죠. 20평 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런 데서 사가 들고 있어야 버틸 수가 있는 거지. 물론 요런 데서 사면 또 수익이 났겠지만, 그래도
오늘 수익이 꽤 크게 나왔거든요. 23%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애들도 사상 최고치 올라가고 코스닥 승강제 소식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거는 내일 단타로 봐야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봤던 K시텍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건 좀 심한다. 테스처럼 이렇게 아래꼬리 공략에서는 단타, 아래꼬리 공략에서 단타 먹고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내일 그게 유진테크는 밀어주게 되면 한 20만원 이하에서 단타로 좀 손절가 설정해서 이렇게 수익 드시는 걸로 먹고 나오는 거. 지금은 일단 회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그 유료원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장 수급은 이제 뭐 홀딩을 해도 오늘 웬만한 홀딩 잘 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래꼬리 공략해서 이제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기법 강의하죠, 그죠? 기법 강의하니까 잘 오셔서 조금 이제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말씀드리지만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손해봤다 얘기를 해서 막 뭐 얘기하시는데 전문가 요구하고 막 그러시는데요. 종합주가지수가 회원님 이유 없이 30%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식 관련해서 시장이 무너지니까요. 그거를 버티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대사락장이다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럼 다른 전문가들도 욕 들어먹을 최소한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서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잖아요. 지금도 이제 주가가 보면 30% 빠진 거거든요. 30% 빠졌는데 이게 이만큼 들어온 거죠. 그래서 1000포인트 향해서 갈 건데 좀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여기서까지 빠진 게 아니고 ETF 상품되고 한 달 동안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ETF로 인해서 상장된 게 거의 95%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살나게 빠진 거죠. 제가 앞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게 이재명 정권에서도 잘못된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전력설비 관련 종목을 비롯해서 종목들도 큰 폭으로 지금 상승세 흐름인데 소위 말해서 LS 일렉트로닉 같은 것도 형님 저번 주에 20만원 이하로 막 떨쳐놨다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30% 등요, 30%. 더블 예차하고. 여기까지 들어온 게 30%라고요. 작은 상승률이 아니라 그죠? 반대로 보면 많이 떨어진 거죠. 29만에서 뭐 거의 20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주당 10만원 빠졌으니까 엄청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락률도 깊게 떨어졌던 종목들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부터 좀 진정시켜 놓고 나면 일단 뭐 삼성리스 실적 발표하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다 보면 이제 종목들이 하나씩 두 개씩 이제 시장이 진정될수록 종목들이 급등해야 돼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W자 파동이나 뭐 종목들이 꽤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한 40% 떨쳐놨다가 100%씩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이제 또 손실 보는 종목들 또 올라온 대로 하면 가급적이면 적은 손실폭에서 정리를 해서 종목들 갈아탈 수 있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메가 프로젝트 쪽이니까 삼전닉스 주가 흐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게 나중에 저녁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시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